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사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속에 낙폭이 조금 제한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정말 하룻밤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수정 앵커도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걱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좀 괜찮아지나 싶어서 오늘은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점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로 러시아군 진입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한 언론 매체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좀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챙겨봐야 될 것인가 조금 차분하게 우리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제 시장을 본다면 확실히 리오프닝주가 강하긴 강하구나라는 걸 좀 증명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관련된 이슈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제 시장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리오프닝주가 시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실까요? 내용 열어보시면 한 대선 후보가 어제 또 이런 얘기를 꺼내놨죠. 내가 당선이 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 두기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시장 전반에 리오프닝 기대가 있었는데 그걸 또 자극하는 흐름이 됐습니다. 이게 신세계나 혹은 코스맥스와 같은 각 리오프닝 대표 섹터의 대표 종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수정 앵커 쪽에서 한 2월경부터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리오프닝은 코스피 1월 27일 저점을 기록했던 그 시점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저는 엔터주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넘겨보시면 어제 4대 엔터사들 주가 강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7%, 5% 내외 상승을 기록했죠. 2월만 떼놓고 보더라도 JYP 엔터 16%, YG 엔터 25% 상승하는 등 엔터주들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는 점 눈에 띕니다. 네, 근데 하이브가 사실 엔터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알고 있는데 네. 2월 한 달 동안의 상승률로 보면 그렇게까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찌 보면 네. 하이브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엔터사들 대비 조정은 깊었는데 네. 올라오는 탄력도는 조금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지난해 가장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게 바로 하이브였기 때문인데요. 네. 넘겨볼까요?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엔터사들은 작년에 메타버스, NFT 각종 기대감이 엮이면서 성장주 밸류를 부각받았었죠. 그래서 주가 급등이 나왔었다가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긴축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고 오미크론이 확산됐고 일단 콘서트들이 다 불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급등 이전의 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증권사 곳곳에서 나아질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에서는 결국 엔터사들은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확인해 볼게요. 영업이익이 올해 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영업이익은 음반 매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콘서트 매출이 회복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이죠. 2월에 트와이스 월드 투어부터 해서 3월 BTS 콘서트 국내에서 열리죠. 레드벨벳도 2년 3개월 만에 콘서트를 연다라고 하고요. 그 뒤로도 트와이스, NCT, 위너 등의 콘서트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엔터사들에게 큰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엔터주 전반의 기대들을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죠. 북미 시장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팬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양 직간접 매출이 늘고 있다. 차세대 산업인 NFT,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 역시나 IP를 갖고 있는 엔터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증시에. 결국 엔터사들의 차세대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는 NFT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넘겨볼까요? 각 업체에서 지금 하이브, SM, YG, JYP 모두 NFT 관련한 사업에 발을 들였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제대로 이익이 나게끔 사업을 영위하는가 그 사인이 제대로 나와야지 사실 이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넘겨보시면
여전히 엔터사들은 성장주 밸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PER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고밸류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메리츠 일부에서는 바텀콜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사실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게 또 엔터사들을 골라가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수정 앵커는 엔터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세요? 엔터주 이제는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콘서트도 가야 되고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뭐 빅뱅도 지금 컴백을 한다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BTS도 3월에 콘서트를 연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꽃을 같이 피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뭐 아티스트가 돌아오는 게 사실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니까 잠시 후에 저희 엔터주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지 전략 챙겨볼 거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갑자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죠? 네, 어제 또 가쁜 자율주행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 마치고 인포뱅크, 대성화인텍, 그리고 파인디지컬, 라닉스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애플카 이슈가 한 번씩 돌아옵니다. 작년에 왔던 애플카 죽지도 않고 또 온다라는 느낌이죠. 넘겨볼게요. 애플카 이슈가 언제부터 있었나? 2014년도 애플이 애플카, 그때 당시엔 아이폰 했으니까 아이카 만든다라는 얘기가 이때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애플이 지금과 같은 입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시장에서 화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 팀 쿡이 자동차 디자이너를 영입했다. 혹은 무인 자동차 시험 운행 장소를 물색한다. 뭐 이런 얘기 등이 계속 나왔었고요. 2016년도에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 뒤로가 문제죠. 어떤 자동차 업체랑 손을 잡는다더라 라며 폭스콘, 현대차, 기아 갖가지 업체들이 거론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 뒤로는 애플이 스스로 만든대 라는 얘기가 나오며 자율주행 업체들이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대의 반복을 거쳐왔었죠. 계속해서 실망을 하기도 했었으나 다시금 애플카라는 키워드에 우리는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그만큼 힘이 있는 곳이니까요. 기억하세요. 지난해 초였습니다. 기아랑 뭐 손잡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기아 벤더 업체들 아진산업, 구형테크 등 또 난리도 아니었죠. 그 다음에는 애플카 세계 3대 부품사 마그나가 우리 만들 수 있어, 우리한테 줘 라고 어필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우리 LG 마그나 합작법인 있죠.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또 부품사들 주가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율주행 직접 만든대, 국내에 들락날락하고 있대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또 자율주행 사업하는 업체도 움직였고요. 어제는 또 옷삿 업체들과 손을 잡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외주 패키지 테스트 업체들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단골 종목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많이 다뤄봤었죠. 인포뱅크, 모트렉스, IEA,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 각각의 분야도 있지만 사실 세세하게 나누진 않겠습니다. 왜냐? 이번에도 아직 확정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율주행 분명 오늘 어찌 보면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면서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옷삿 관련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애플 하면 자율주행 하다 보니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 움직였던 건데 사실 어제는 옷삿 업체들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세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율주행과 지금 옷삿 업체는 조금 다른 게 옷삿 업체 같은 경우는 서버나 다른 DDR5 각종 기대감을 또 함께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좀 뜨거운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계속해서 증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 얼마나 하락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연초에 한번 계산을 했었는데 한 10% 내외였던 것 같아요. 10.91% 정도 하락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자담배 관련주들 최근 1년 동안에 굉장히 뜨거운 상승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렌텍이 105.98% 올라갔고요. 경쟁사인 이엠텍은 149%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지?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실 것 같은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어제 리포트를 내면서 이렌텍,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크게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약 3,700억 원의 전자담배 공급 계약을 고객사인 KT&G와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담배 시장의 패러다임이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바뀌고 있는 만큼 고객사에서는 공격적인 수출을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중에 수주 금액의 90% 이상을 이미 공급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렌텍은 LG와 협력을 해서 북미와 유럽향 가정용 ESS 배터리팩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약 700억 원가량의 추가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인 EM텍 대비해서는 기업 가치가 낮을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의 시가총액도 너무 낮다. PER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6,7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렌텍은 풍부한 모멘텀을 안고 급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던 전자담배 부문의 매출액은 연간으로 계속해서 2배, 3배씩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ESS 시장의 규모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담배가 다음에서 보면요. 사실 이런 배경이 또 있는데요. 지금 배경이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유형별 담배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 옅은 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연초 담배라고 볼 수 있고 저기 위에 짙은 붉은색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가열식 담배, 전자담배 시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에서는 이제 우리는 연초 담배를 없애겠다.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선포한다라고 얘기했고요. 10년 내로 영국 내에서 말보로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자담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핑크빛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숫자로 증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네. 수급이 정말 밀물과 썰물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이렌텍의 주가고 노란색이 개인들의 수급 현황인데 그동안 이렌텍이 급등하니까요. 개인분들 대거 물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는 다시 또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규모를 찾아보니까 최근 일주일간에 8천억 원 가량을 사들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상당한 네.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팔았는데 다시 또 올라가니까 기대 때문에 사고 있어요. 이럴 때 보유자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지금 또 사도 되는 시점인지 이런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래 오늘 질문을 한 3개 정도 네. 준비를 하는데 요거까지 꼭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오는 게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뭐 혁명이다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이 업체들 상승 여력이 다 남아있는 건지 남아있더라도 정말 치고 빠져야 되는 것인지 좀 네. 전략을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 다뤄봤죠. 이에 대해서 세세한 전략 김진만 팀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계속해서 개장 전 전략 챙겨볼 내용들 정리하면서 이분과 함께 대화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진만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는 앞서 브리핑 보셨죠? 네. 리오프닝주 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좀 세세하게 간다면 오늘은 엔터주 전략을 좀 챙겨보고 싶어요. 2월 들어서 분위기 조금 나아졌는데 다른 리오프닝주 대비해서는 상대 강도가 약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사라. 이런 의견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리오프닝주들 보시면은 그 시가총액이 1조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구성이 돼 있고 하이브는 뭐 워낙 시총이 커서 당연히 이제 기존의 리오프닝 관련주 최근에 좀 등락률이 높은 종목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TJ 미디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작았는데 엔터주는 그만큼 큰 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기대해 볼 만한 점이
다른 이제 기타 리오프닝주들과는 조금 반대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리오프닝주 입장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엔터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한두 번 정도의 시세 분출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은 점 그만큼 이제 2월에 주가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이제 더 이상 오를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거기 추가적으로 NFT 관련된 이슈를 올해는 좀 보여줘야 됩니다. 작년에 직전 고점 형성했었을 때 이슈가 사실상 오프라인 콘서트보다는 NFT, 즉 코인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신고가 형성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보여줘야 돼요. 정말 NFT 관련된 매출이 나오거나 혹은 오프라인 콘서트는 사실상 온라인 콘서트로 대체를 한 상황이어서 네. 이 부분이 실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에는 사실상 주가상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는 NFT 관련된 사업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한국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지만 단순히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로는 사실상 크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이제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시점을 고민해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위치가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대응하기에는 조금 지금 상승이 부담스럽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NFT나 오프라인 콘서트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잡힌다면 또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보고 들어가도 있지 않았던 게 사실 NFT라는 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많은. 네, 그래서 워낙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하반기 정도를 좀 더 넓게 보고 현재 주가에서 사실상 유지만 해줘도 저는 하반기 때는 충분히 더 관련된 이슈로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는 이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여부가 좀 더 중요하다. 옆으로 좀 횡보를 해서 힘을 모아야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지금은 너무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일단은 지금은 패스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애플카 이슈. 저희 팀장님이랑 애플카 이슈 정말 많이 해보는 네. 것 같아요. 진짜 업체 또 접촉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번에는 옷삿 업체인데 시간외에선 또 자율주행이 움직여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안 고르는 게 답이에요? 네. 아 진짜요? 네, 사실 이제 다수 언론 혹은 이제 좀 정론지 쪽에서 나온 이슈가 아니라 한 되게 언론 일부 매체. 한 이제 네. 그 언론사가 이제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는 아니지만 IT 쪽 전문 업체이긴 하지만 너무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쪽 업체에서 알기에는 너무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의심스러운 이제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단독 기사가 더 무섭습니다. 단독 기사가 나오고 6시 이후에 해명 공시에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사실무근이라는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어제 또 보시면은 이제 두산이 이제 테스라를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해명 공시로 접촉한 거는 맞으나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접촉은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장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진행 상황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오고요. 이전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시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사실상 시위에서 4% 정도의 상승률, 즉 시장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오른 종목은 오사트라고 하면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인데 이 관련주가 오른 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혹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그러니까요.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다. 즉 따라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라면은 굳이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가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다면 애플카 이슈 사실 뭐 특정 언론의 보도이고 이게 확정 이슈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따라가지 말자라는 거라면 그냥 옷삿 자체만으로 사실 네. 옷삿 업체들은 매력적이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하나마이크론도 좋아하시고 네. 그죠? 진만크론이란 별명까지 생길 만큼 하나마이크론 네.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옷삿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체 시각은 괜찮으세요? 정말 옷삿 업체들은 올해 정말 성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후공정 업체들은
낙수 효과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이제 위에 대장주들의 전체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TSMC를 비롯해서 뭐 인텔 등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오사트 업체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 오사트 업체도 작년에 투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오사트 쪽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만약에 눌림목이 될 경우에는 오사트 업체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되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좀 보시면 그럼 좋을 것 뭐 같고. 골라요? 지금 화면에도 SFA 반도체 있고 네. 하나마이크론 있고 네페스 있고 저는 너무 제가 하나마이크로 너무 좋아하니까 빼고 네. 테스나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게 테스나 시위에서 좀 상승 여력이 나왔는데 오늘 만약에 그 상승 여력이 좀 음봉 전환을 하게 되면은 네. 저는 따라 사시지 마시고 만약에 음봉 전환을 했었을 때 매수하시면 좋은 게 지금 하나마이크론 차트 나오고 있는데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즉 더 강한 테스나. 힘을 위해서 네. 힘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테스나 공략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 사실상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이지만 만약에 새로운 종목 한번 보시면 테스나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두 종목 정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마이크론 하도 얘기하시니까 네. 진망크론 이 별명 붙여주신 거예요. 시청자분들이신데 하나마이크론 외에도 테스나 한번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애플카로 시작해서 오사드 업체로 끝이 났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님이 브리핑을 해준 전자담배 이야기요. 사실 이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업체들이 워낙 작고 시장에서 그렇게 막 엄청난 관심 받았던 업체들이 아닌데 이 모멘텀으로 쭉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이제 이익 실현해야 되는 건지요. 틈새 시장 공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담배도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담배를 이제 당장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도 담배를 당장 끊을 수도 없고 거기 시장 파이는 늘어날 수도 있고 요즘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속이 답답해서 이제 주식 보면은 이제 담배를 피신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런 틈새 시장 공략에 있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있을수록 이런 틈새 시장 공략이 생각보다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신고가를 거의 터치할 한 지금 기술적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신고가를 뚫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이런 어려운 정세 속에서 틈새 시장 공략이 주요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이런 모멘텀 즉 앞으로도 뭐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그런 이슈보다는 조금 더 신고가에 터치했다는 건 그만큼 상승 여력이 위에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신규 매수로는 조금 힘들지만 만약에 전날 보유자분들은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신고가는 당연히 한 번 정도 터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 얼만큼 올라가는지가 관건인데 이게 굉장히 신고가는 정말 이제 주가 산정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저도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성장 여력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앞으로의 모멘텀보다는 이제 손바뀜이죠.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지닌 종목들이 이제 다시 이제 경기 성장주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된다면은 EM텍이나 이렌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빠질 수 있다. 지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다면은 그때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저는 당분간은 보유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보유자분들은 지금 상황을 좀 더 즐겨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EM텍, 이렌텍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자, 끝으로 코너 속의 코너 진만 스픽 열어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네. 이거 원전이요. 또 한 대선 후보가 원전 초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꺼내 놓으면서 원전주가 더 들썩이는데 사실 원전 이거 네. 이슈 타잖아요. 네, 주색 맞습니다. 주가가 뭐 작년 5월도 그랬고 연말도 그랬고 그래서 이 급등 변동을 저희가 견딜 수 있는가? 뭐 아무리 장기로 가져간대도요. 좀 전략 좀 짜주세요. 네, 바닥을 잡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 탄소 중립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긴 한데 그만큼 원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뭐 조심해야 될 점은 정부의 스탠스와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간의 스탠스의 괴리감이 좀 있다고 하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조선 업종도 한번 망했었죠. 어제 원전도 5년간 거의 폭삭 주저앉았는데 즉 외양간이 무너진 상황이라서 다시 짓고 다시 이제 양들이나 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필요합니다. 반드시 국제 정세상 필요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되었든 저는 탈원전 정책은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대선의 윤곽이 거의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는 탈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지지율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주는 이제는 짧게 먹지 마시고 대선 이후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힘을 모아서 짧게 단기적 트레이딩보다는 이제는 정책주의 모멘텀으로 정말 크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섹터로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원전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 이런 관련주.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좋아요 사세요가 아니라 네. 지금은 짧게 가져갈 때 아니다. 네, 그죠.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건데 맞아요. 지금 뭐 제작진에 나온 얘기가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데 정말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것인가 좀 네. 궁금해하고 끌고 간다면 그래서 어떤 종목인가? 네. 그럼 저도 이제 사실 두산중공업이 이제 대장 중이긴 한데 네.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는 합니다. 아무리 흐름을 많이 타고 하더라도 현재 두산중공업 시가총액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 거기에 테마성 이슈 대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사실 저는 조금 더 논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종목 정도 다룰 것 같은데 한전기술과 보성파워텍 두 가지 종목을 다룰 것 같은데 한전기술 차기 대장주고 플랜트 사업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산중공업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이제 대장주로서 그렇게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지 않겠지만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한전기술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보성파워텍은 이제 에너토크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워낙 힘이 셉니다. 이제 조금 시가총액 낮은 원전주들은 정말 파워가 강하게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로 원전주에 편입되어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세는 더욱더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전기술을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성파워텍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성파워텍과 한전기술입니다. 저희 시간 계속해서 김진만 팀장 함께 할 거니까요. 팀장님 제가 이렇게 순하게 생겼지만 또 투견처럼 몰고 놓지 않습니다. 이 보성파워텍과 한전기술 계속 AS에 나갈 거니까요. 저희에게 또 매도 타임 오면 알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종목군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